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살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파렴치한 상간녀와 조강지처를 벌이려 한 짐승 같은 남편 놈을 제보합니다. 주위에 말하기도 참 그렇고 해서 익명의 힘을 빌려서 사연을 보내드립니다. 저는 흔한 연애도 몇 번 못 해보고 남편과 빠르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대학생 때 남편이 구애에 멋모르고 결혼을 승낙하여 참 곱고 한참 이쁠 때 시집와서 험난한 시집살이부터 시작했네요. 음식이나 빨래며 모든 살림에 어설프고 실수투성이었답니다. 시모는 그런 저를 항상 맘에 들어 하지 않으셨어요. 간단한 일도 말로 하면 알아들을 걸. 항상 시모는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치고 하루라도 저를 괴롭히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양반이었습니다. 항상 야단을 치는 시모와 결혼 후에 저에게 관심이 없어진 남편 덕분에 항상 저는 눈치를 보고 위축되어 생활했습니다. 좁은 집에 시모와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남편과 같이 생활하다 보니 하루하루가 너무 고되고 신혼생활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3년간 혹독한 시집살이를 마치고 남편의 일이 잘 풀리게 되어 드디어 우리는 시모에게서 독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쯤 첫 아이도 생겨서 겹경사가 겹쳐서 오는 시기였죠. 비록 넓은 집은 아니었지만 우리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게 참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남편도 아이가 생긴 뒤엔 사람이 조금씩 바뀌더군요. 퇴근을 하면서 저를 위해 먹을 걸 사오거나 주말엔 가족끼리 나들이 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따뜻한 날이면 별거 안 해도 가족끼리 모여서 집 앞 공원만 걸어도 얼마나 좋던지요. 첫째인 아들도 아픈 곳 없이 쑥쑥 자라주어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크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남편과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고는 시모 밑에서 고생 많았다며 처음으로 저를 다독여주는데 너무나 좋았습니다. 남편은 다정한 성격은 아니었는데 이렇게나마 저에게 표현을 해주니 얼마나 놀랍던지요. 남편은 씩 웃으면서 앞으로 더 잘해줄 거라며 안방마님 호강시켜주려고 일도 더 열심히 할 거야 하는데 빈말이라도 듣기는 좋았답니다. 그렇게 우리는 착실하게 저축도 하고 집도 넓혀가며 사소한 다툼은 있을지언정 큰 싸움 없이 잘 지냈는데요. 이제 둘 다 50대 나이에 접어들어 노후 계획을 세우며 노년엔 여유 있는 삶을 살겠거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틈만 나면 아파트 정리하고 조용한 시골로 내려가 전원 생활을 즐기자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마당이 있는 집에서 개를 키우며 여유 있는 생활을 할 거란 상상을 하니 별거 안 해도 참 좋더군요.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아침엔 강아지와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모닥불을 피워 부울멍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란 상상을 수도 없이 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제 기대와는 달리 행복한 오후를 같이 지내자며 약속한 남편이 한순간에 달라진 겁니다. 일단 저를 대하는 태도부터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눈빛이며 말투며 쌀쌀 맞고 퉁명스럽게 저를 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밥을 내와도 너나 먹으라면서 이런 반찬 지겹다며 밥상머리를 치우라고 화를 낸 적도 많았고요. 술도 잘 안 먹는 양반이 일 핑계를 대면서 매일 술에 취해 들어오는 겁니다. 밖에 돌아다니거나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않아 퇴근 후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바로 집에 들어오는 남편이었어요. 남편의 귀가 시간은 날이 갈수록 점점 늦어져 12시 전에는 들어오는 날이 오히려 드물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갑자기 바뀐 생활에 이상하다 느껴 대화를 하자고 남편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거실 테이블에 앉더니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기만 하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도대체 왜 나한테 항상 공격적으로 말하는 거냐,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제발 말을 해달라 했습니다. 남편은 지겨워서 그래. 한편 생일만 해왔어. 너도
지겹고 매일 똑같은 밥상머리도 지겨워서 내가 가족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왔다고 갑자기 테이블을 손으로 강하게 내려치면서 화를 내더군요. 저는 남편의 행동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당신만 희생한 거야. 요새 갑자기 그렇게 행동하는 나머지 가족들 피해보는 건 생각 안 하는 거냐고, 왜 이리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거냐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남편은 듣기 싫다며 저를 밀치고는 방에 들어가 잠이 청하더군요. 정말이지 물을 끼얹어 깨워버리고 싶은 걸 겨우 참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행동은 나아지지 않고 점점 막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남편이 드디어 미쳤나 봅니다. 우리 집에 상간녀를 데려온 겁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딱 붙어 있고 한눈에 봐도 사이가 참 좋아 보이더군요. 저는 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남편에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는데요. 남편은 태연하게 응 인사해. 너랑 이혼하고 이 사람이랑 재혼할 거야. 이러는 겁니다. 당신 미쳤어? 바람을 피워도 어떻게 상간녀를 집에 데려와서 이럴 수 있는 거야? 물으니 상간녀가 대신 대답하더군요. 아줌마, 앞으로 제가 살 집이 여기라고 들어서요. 손봐야 할 곳 좀 미리 봐두러 온 거예요. 근데 너무 촌스러워서 바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호호하며 입을 가리고 웃어대는데 정말이지 남편과 상간녀를 찢어갈기고 싶었습니다. 상간녀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집을 걸어다니며 하나하나 살피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얼마나 화가 나든지 입술을 피가 날 정도로 깨물었습니다. 저는 둘에게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나가라고 외쳤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들은 채도 안 하더군요. 실컷 둘러보고 난 후에야 됐다며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상간녀가 나가고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는 방금 본 사람과 새 시작을 할 거니까 이혼을 해달라 하는 겁니다. 남편 입에서 그런 소리를 들으니 화나고 분한 감정을 떠나서 계속 눈물이 나더군요. 이런 썩을 사람 앞에서 울고 싶지 않은데 제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부들부들 떨리며 눈물만 계속 나왔습니다. 남편은 길게 생각할 거 없다며 본인은 다 생각을 정리했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여태 자기가 벌어서 이만큼 생활한 거니 감사하게 생각하라며 도장이나 빨리 찍어 달라 말했습니다. 당신이 바람 피운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 쳐도 어떻게 우리 집에 상간녀를 데리고 올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제정신인 거냐면서 남편이 가슴을 두 팔로 내리치면서 통곡하며 절규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에게 관심 없다며 밀쳐내고는 내일 다시 올 거니까 좋게 말할 때 도장 미리미리 찍어놔, 안 그러면 정말 큰일 볼 줄 알아. 그러곤 집을 다시 나가버렸습니다. 거실 바닥에 쓰러져 앉아 울다 보니 벌써 새벽이더군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한 새벽에 저 혼자분을 못 이겨 씩씩거리니 더 서러웠습니다. 조강지처를 헌신처럼 버리다니요. 제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 게 얼마인데 남편과 상간녀에게 복수를 할 겁니다. 내 모든 수를 동원해서 말이죠. 일단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의 상간녀와 바람을 피운 대가로 위자료를 청구할 생각입니다. 다행히 교회를 같이 다니던 집사님 소개로 동네에서 가장 일 잘한다는 변호사를 소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남편의 회사에 찾아갔습니다. 남편은 이제 간부로 승진이 되냐 마냐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미끄러지면 회사를 나와야 할 수도 있는 벼랑 끝에 내몰린 거였습니다. 저는 남편 사무실에서 남편 이름을 부르며 소리쳤습니다. 30년 동안 묵묵히 시집살이와 뒷바라지를 해온 날 두고 어떻게 바람을 필 수가 있어? 내가 사람이야. 난리 난동을 피우는 저 때문에 사무실은 난리가 났습니다. 대신 내 남편이 상간녀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도 회사에 모두 알려지게 되었죠. 남편은 일그러진 표정을 지으며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며 저를 회사 밖으로 보내려 하더군요. 저는 이때다 싶어 미리 준비한 보온병에 담아온 뜨거운 커피를 남편 얼굴에 뿌려버렸습니다. 뜨거웠는지 발을 동동 구르며 남편이 비명을 지르더군요. 하늘이 널 벌할 때까지 기다리기엔 내 인생이 너무 짧아서 말이지. 대신 내가 직접 주는 벌이야. 뜨거워도 달게 받길 바래. 그러고 뜨거워서 어쩔 줄 모르는 남편을 두 팔로 힘차게 밀쳐버렸습니다. 남편은 중심을 못 잡고 쉽게 바닥에 쓰러지더군요. 쓰러진 남편을 보고 위자료, 재산 분할 빠짐없이 할 거니까 쉽게 이혼할 생각하지 마. 알았어. 으악 지르고 나와 버렸네요. 제 복수 덕분에 남편은 앞으로 승진은 날아가 버렸네요. 꼴 좋다 생각했습니다. 조강지처를 함부로 버린 놈은 더 고통받아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간녀에 대한 복수도 잊지 않았습니다. 간통죄야 없어졌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그 죄를 물을 수 있다고 변호사가 알려주더군요. 감히 내 집에서 안방마님 행세를 한 상간녀를 직접 해코지할 수는 없어도 법이 허락하는 최대한으로 그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두 눈 뜨고 있는데 집을 돌아다니며 촌스럽다니 인테리어를 바꿔야겠다며 헛소리를 한 상간녀만 생각하면 아직도 피가 끓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두 번 다시는 동네에서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게 제가 다니는 교회부터 아파트 모임까지 아는 사람 모두에게 그 상간녀에 대해 말하고 다녔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동네의 상간녀가 돌아다닐 때면 아마 온 동네 사람들이 수군덕거리는 걸 신경 쓰면서 살아야 할 겁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바람에 요 근래 너무 상처받고 정신없이 지내게 되었는데 이렇게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